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실스크가 과연 20달러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과연 엔비디아가 투자 임박했다라는 모멘텀은 무엇일지, 그리고 매출 10배는 또 더 오른다. 이것도 무엇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지난밤 전체적인 양자 컴퓨터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인플렉션만 지금 새로이 조정을 조금 주는 모습이고, 그 외 섹터들은 그러니까 양호하다. 뭐 큰 상승도 나오는 거 없고 큰 하락도 나오는 거 없는 그냥 공방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오늘이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또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순간 양자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게 폭풍 전야와 같은 구간대에서 이런 거지, 순간적으로 이 뉴스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또다시 강한 상승 흐름도 나올 거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또 보다 보니까 어제 오늘 집중적으로 또 양자 관련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의미 없는 뉴스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유치, 청약 초과해서 뭐 유치에 성공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양자칩을 지금 이제 뭐 원격, 원가지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또 규모 펀드 조성, 다 돈이죠, 돈. 그래서 지금 이런 뭐 또 상용화를 위한 광섬유 통합 메트로 스케일의 고속양자 얽힘 교환, 이게 뭐 이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서 실스크, 우리가 일단 상장주 위주로 가서 실스크를 좀 그래서 보려고 해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하나 다뤄드릴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 네트워크 관련되는 양자망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라든지 뭐 국방 전략 뭐 이것도 참고할 만하긴 한데 다룰 수 있으면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실스크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특히나 실스크가 또 의미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18일자 이제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이제 오늘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 오늘인데,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이틀 전에 실스크 같은 경우는 뭐 했느냐, 실적 발표를 했어. 실적 발표.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또 바로 이렇게 또 다음날 이런 공식 어떤 이 자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럼 실스크의 실적 발표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요약만 본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이요. 굉장히 좋아요. 이 예비치긴 한데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증가. 특히나 이제 1,8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4분기 매출이 800만 달러란 건 1, 3분기가 얼마? 1,000만 달러. 그리고 4분기가 800만이라는 건 사실상에 이 뒤로 갈수록 매출이 더 증가했다라는 거는 기업이 점차 연초보다는 연말로 갈수록 돈을 더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한 게 26년도에는 50에서 100%를 얘기한다는 게 꾸준하게 지금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다. 좋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ICR프스를 이제 실스크가 인수했죠. 그래서 인수하는데 비용이라든지 비연금 주식 기반 보상 등 인수 당시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손실이에요. 손실. 그래서 아직도 적자 기업이다. 이거는 좀 어쨌든 나쁘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인수 관련되는 활동이 제일 컸다 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뭐 판매 및 마케팅 비용 등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결국엔 어쨌든 수익이 증가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어쨌든 25년 말 기준 4억 2,5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천, 4천만 달러의 순손실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예요? 기업이 굴러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현금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좋고, 현재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수요에 힘입어서 2028년까지 2억 달러 이상의 활성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결국에 지금 1,800만 달러였던 매출이 2억 달러까지 하면 거의 그냥 10배는 증가한다는 거겠죠. 물론 그거는 있어요. 2028년도까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확정적인 건 아니고 어떤 기업들과의 이런 물밑에서 이제 우리 계약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 조용히 체결 중에 있겠죠. 그래서 이게 체결이 되었을 때 그 타이밍이 26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27년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28년까지 2억 달러라는 건 이게 단기 매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반복 매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26년에 계약이 체결됐어요. 이게 뭐 28년까지 계약 기간을 해가지고 뭐 2억 달러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나와 봐야 알아요. 어쨌든 긍정적인 건 지금 매출의 10배에 달하는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양자 컴퓨터에서 얘기했던 이 불안정함이 뭡니까? 양자 컴퓨터는 매출이 없다.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얘네가 없대요. 실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얘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특히나 오늘 이제 이게 더 긍정적인 건 뭐냐고 하면은 실적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우리 추가적인 매출 확보도 이제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뭘 때려버립니까? 우리 FPGA용 양자 후보한 기술 개발을 위해 파트너십 체결했다. 라틱스라는 기업과 함께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틱스 세미컨덕터라는 기업인데 이거는 이제 그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절대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 후보한 기능을 일부 라틱스 FPGA 플랫폼에 통합하기 위한 협력을 발표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암호화를 시연하고 이걸 나중에 여기 시연을 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여기 시연될 예정이다 하면서 시연 예정 기대감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정말 이 엄청난 결과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거기서 또 상승 폭발적인 타격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일단은 이 시연보다도 라티스 세미컨덕터가 뭐 하는지 그래서 FPGA 플랫폼이 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얘네들이 절대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보다시피 이 FPGA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라티스라는 걸 그대로 번역하면 격자 같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안 보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저전력 및 소형 FPGA 기반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된 AI 솔루션 스택으로 주로 원단 근거리 센서 장치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센서 장치라는 것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느냐 이거를 지속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FPGA에 대한 이 필요성이 뭐가 있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FPGA 같은 경우에 센서 장치에 사용된다라는 거 아니까 이게 뭐 왜 그럴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이게 기존 CPU와 GPU와 달라요. 그러니까 설계 후에 뭐든 다 내부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 GPU는 정해진 연산 구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처럼 업데이트를 시킴으로써 뭐가 된다? 내부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능이 바뀌어 버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센서처럼이나 통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어디에 사용되느냐? 지금 현재 라티스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센서에서 컴퓨팅까지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엣지 AI 솔루션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엣지 AI 솔루션이라는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인공지능 AI잖아요. 그러니까 AI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앞으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필요로 한 곳이 어디예요? 결국엔 지금 전체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전 이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절대적으로 지연이 되면 안 돼요. 지연이 되면 안 됩니다. 느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FPGA 같은 경우 초저지연의 상태고요. 그리고 보통 통상 AI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6개월 정도예요. 6개월. 뭐가 6개월이냐? 이 앞으로 안에 구조가 계속해서 바뀌어줘야 되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뭐 자율주행 차량들, 뭐 이런 것들도 이 계속해서 그 칩에 대한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그때그때 갈아 낄 수가 없어요.
모든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렇게 회수해가지고 그거를 칩을 갈아 낀다고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처럼 뭐 할 수 있는, 그냥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내부 회로 구조가 바뀌면서 재구성되는, 그게 이제 뭐다? FPGA 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라티스 같은 경우는 이 FPGA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와 이제 이미 연동되도록 설계를 해놨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엔비디아와 라티스 세미컨덕터가 이렇게 엣지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결국엔 뭐예요? 이것도 양자 보안이라는 부분의 영역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미컨덕터가 지금 뭐 하게 된다고요? 세미컨덕터가 이제 실스크가 이제 FPGA에 대한 솔루션의 개념을 증명, 양자 보안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함께 그래서 통합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향상된 엣지 보안을 위한 기초 참조 설계 역할을 하면서 이걸 언제 한다고요? 그 시연을 한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실스크가 그럼 여기에 이제 적용이 통합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상 뭐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의 시스템 주변을 보완하는 레이어 구조에는 이제 들어간다, 통합된다라고 보셔야겠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은 시작은 그렇게 될 거예요, 실스크가. 근데 앞으로 엔비디아 입장에서 실스크를 더 이제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시장은 그렇습니다. 시장은 결국에 어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할 때 인수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신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 기업의 기술력이 정말 뛰어난 게 아니면 진행하지 않아요. 보통 어디로 가느냐? 나와 계속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런 엣지 AI, 그 다음에 FPGA 이런 게 중요한 게 뭐 때문이라 했습니까? 결국에 이 시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5G, 6G, 뭐 방산, 위성, 자동차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뭐예요? 미래 먹거리 시장, AI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특히 이런 게 우주로까지 가버리면은 뭐가 된다? 한 번 배치되면요, 계속해서 장기 운영돼야 되고 이거를 직접 우주까지 교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런 FPGA가 뜨는 건데, 여기에 핵심이 뭐다? 양자대성 암호라는 거거든요. 양자대성 암호.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했죠. 양자대성 암호는 그래서 우주에서도 앞으로 필수고 뭘 해도 그냥 필수다. 이게 제가 최근 취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양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건데, 엔비디아가 지금 이 양자 기술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양자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그 위에서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지, 양자의 직접적인 기술은 없어요. 사실 이제 뭐 돈을 주고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주고서 투자하라고 하면은 이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비용, 그리고 이미 앞서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당장에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돈을 투자해서 기술 개발로 넘어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엔비디아의 지금 당장 전략만 봐도 뭐 하고 있습니까? 2025년 12월 17일 기준 엔비디아가 양자에 어떻게 베팅하고 있나요? 쿠에라라든지 컨티뉴엄이라든지 사이퀀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엔비디아는 이미 양자에 대한 회의론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내가 개발한다가 아니라 투자, 이미 자기도 늦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업들은 지금 보다시피 중성원자라든지 광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드웨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이고 지금 양자 보안에 대한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지금까지는 이제 AI에 있어서 이제 4대 핵심 양자 전략을 보면은 GPU 뭐 가속기 이런 데만 이제 사용 가능하면 되니까. 그래서 인프라에 있어서 인프라 부분만 확보하면 되니까 굳이 양자 보안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2026년부터 30년까지는 이제 양자에 대한 이 내성 보안 암호 시스템이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 양자 보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전략이 양자에 대한 기술 개발이 아닌 투자 및 인수거든요. 근데 사실 인수까지는 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적어도 양자 보안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 뭐다. 시스크는 이제 엔비디아의 레이어 구조에 이렇게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보안 기술을 나의 파트너십과 함께하고 있던 기업에 투자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 정말로 정말로 양자 보안에 대한 시장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수까지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실스크에 대한 이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차트도 굉장히 메리트 있어요. 근데 제가 실스크 20달러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여기서 뭐 시가로 갖다 박으시고 저를 비난하는 분도 좀 많긴 한데 저는 얘기했지만 실스크 제가 처음 소개했던 자리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달러도 안 되는 시점에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 많이 오른 자리는 맞아요. 다만 보다시피 전에 있던 고점대를 지켜내면서 반등, 그리고 전에 있던 고점대를 지켜내면서 반등, 그러니까 전형적인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장대 양봉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그리고 현재 봤을 때 양자의 섹터만 잘 받쳐주면 전에 있던 고점까지도 충분히 간다는 가정하에 장대 양봉 하나만 나와줘도 20달러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잘 모아가면은 충분히 실스크도 좋은 결과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스크라든지 이런 어쨌든 장기적으로 강하게 상승해주는 섹터 양자 관련주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엔 그게 또 뭐다? 양자 관련주들의 강한 상방으로 연결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